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홍기동입니다. 자,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의 흐름을 보시면 참 지루한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아직까지도 지금 가격 조정을 하고 있고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 조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월이 넘는 동안에 지금 계속 옆으로 그냥 지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박스권의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지금 2% 심하게 급락 이후에 지금도 지금 소폭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스닥이 지금 조정을 하면서 지금 수많은 기업들의 지금 주가도 지금 심하게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보셔야 되는 게 이 악재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이 연준 의장이 교체했다라는 겁니다. 이 케빈 워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명을 했죠. 근데 이분이 일반적으로는 좀 매파 성향이 좀 강하다라고 합니다. 매파 같은 경우에는 통화 긴축, 돈을 조금 음, 시중에 돈을 좀 빨아들이는 이런 긴축 쪽에 조금 강하다 성향이. 이걸로 인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얼어붙고, 이제 자산시장, 뭐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금 이런 쪽도 다 심하게 조금 조정을 한 부분이죠. 근데 이 케빈 오시라는 분이 보니까 이 과거의 행보와 현재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멜레온 같은 인물이다. 이게 뭐냐면 이 정권에 따라서 정책을 달리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과거에 이 부시하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때 기조는 매파 성향이었는데, 현재 이 트럼프 2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둘기파적 변화다라고 지금 뭔가 성향이 좀 바뀐 거죠.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고금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통화 긴축 매파 쪽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 AI 생산성 향상 근거로 해서 이 저금리가 지지도 한다라는 지금 입장입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현재에도 지금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배경을 보면 연준의 뭐 독립성과 물가 안정을 과거에는 강조했는데,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장 우선에 동조되고 있다. 그래서 이 정권별로 이 케빈 워시의 지금 정책 방향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이 케빈 워시 의장을 해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지명하진 않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지명을 했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케빈 오씨를 지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악재는 뭐냐면 AI 버블 회의론인데, AI에 미친 듯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 돈을 버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기술주의 레버리지를 청산하면서 지금 이 시장에 지금 악재, 이 크게 두 가지 악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클로드 코워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올해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 충격으로 인해서 이 최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업종을 보니까 1위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40에서 50% 빠졌습니다.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지금 AI 이런 에이전트 출시로 인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엄청 크게 타격을 볼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일반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소프트웨어 전반이 AI 우려 속으로서 좀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뭐 트럭 운송 물류, 뭐 그 기술 전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수많은 업종에 대해서 이런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시장이 지금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부 이런 반도체, 메모리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쪽 비메모리 쪽, 이 반도체 기업들만 가장 상태가 좋은 것 같고,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AI 에이전트 영향으로 해서 지금 조정이 조금 세게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특히 이제 낙폭이 심했는데,
자, 올해 초부터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막대한 이득을 거두고 있는데 뭐에 막대한 이득이냐면 이 공매도를 한 거죠.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 빠질 것이다. 예, 하락에 지금 베팅을 해가지고 약 32조를 수익을 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예,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질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 헤지 펀드들이 약 32조를 벌었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 S&P 500의 소프트웨어 지수가 연초 대비 18% 이상 이 헤지 펀드들이 계속해서 누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자금들이 과거의 전통적인 이 사스 구독형 기반에서 이런 반도체 하드웨어 쪽이나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기업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글로벌 헤지 펀드 이외에 이런 대형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클라우드하고 사스 비중을 줄이고 반도체, 데이터 센터 장비, 전력 인프라, 그러니까 AI 인프라 관련된 이쪽으로 지금 자금을 많이 옮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작년과 올해를 지나면서 기관들은 정말 이 AI가 적용된 소프트웨어가 매출을 늘려주냐, 실적이 나오냐, 요거를 좀 증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실질적으로 AI를 활용을 해서 실적이 내는 기업들 거기에 지금 자금이 집중되고 그런 기업들이 조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뭐 세일즈포스 CRM으로 유명합니다. 그다음 어도비 이런 그 그래픽 소프트웨어로 엄청 유명하죠. 이런 소프트웨어들의 시가총액이 수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뭐냐면 이 AI 에이전트 한 개가 직원 10명의 몫을 하면 기업의 소프트웨어 계정을 90% 줄이게 되는 거죠. 하나만 사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 10개를 샀다가 가면 한 개만 사면 된다. 요런 게 지금 매출이 엄청나게 급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이었죠. 그리고 이제 금융 자산 관리 쪽에 AI 에이전트로 인해서 이런 LPL 파이낸스 등의 주가가 하루 만에 7에서 8% 이상 급락했습니다. 금융 쪽도 지금 AI 에이전트가 막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보험하고 법률 이쪽도 나오면서 일단 팔고 보자라고 투매를 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지금 모든 산업에 지금 계속해서 출시됨으로 인해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는 이런 AI가 생산성을 높여주니 기존 기업이 더 좋겠지라는 이 낙관론이 좀 존재했는데 이제는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자체를 대체를 한다. 기존 소프트웨어를 쓸모없게 만든다라는 그런 회의론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수십 년간 쌓아온 고객 데이터와 플랫폼 영향력이 AI 에이전트의 이 범용 실행 능력 앞에 이제 무능력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전망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실적 전망치를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낮춰버렸죠. 그래서 이런 밸류에이션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런 세일즈포스라든가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는 전사적인 자원 관리 이런 사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주가 하락 원인을 보면은 이런 구독자 수, 계정 수가 감소할 수 있다. 구독료가 압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 관리나 증권 쪽은 이런 AI 자산 관리사로 인해서 수수료 인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디자인 콘텐츠 쪽은 이런 그 디자인이 자동화됨으로 인해서 점점 주가 하락이 될 수도 있다. 실적이 나빠진다라고 하는 거고 세무회계 쪽도 지금 자동으로 세무 신고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있어서 이쪽도 지금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로 지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금 현재의 폭락은 누가 AI로부터 살아남는가? 요게 지금 생존하고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체 에이전트 전환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여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방어력, 이런 것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생존 능력으로 지금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프트웨어 업종별 대체 가능성, AI 에이전트가 대체를 어디까지 할 거냐라고 보면 단순 사스,
이런 것들은 대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코딩 교육이나 부트캠프도 매우 높고 사이버 보안은 한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인프라, 이 팔란티어 대표적인 게 팔란티어인데 이거는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같이 빠지면서 팔란티어도 주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인데 이런 팔란티어는 AI 에이전트로 대체 가능성이 되게 매우 낮습니다. 보시면 이 팔란티어 솔루션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 크게 네 가지를 지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 온톨로지입니다. 온톨로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봤죠. 이게 AI의 뇌가 아닌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말하면 이 조직의 디지털 지도입니다. 디지털 지도. 그래서 기업의 모든 실체, 뭐 원자재라든가 공정, 재무, 인력 이런 것들을 현실 세계하고 똑같이 연결한 이 조직의 디지털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트윈. 그리고 지금 이런 온톨로지는 에이전트가 하나의 부품이다라고 하면 팔란티어의 이 온톨로지는 이 부품이 돌아가는 운영체제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가 이 온톨로지 기반을 대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읽기를 넘어선 쓰기와 실행력인데 기존에 기업들이 많이 쓰는 게 뭐 ERP, CRM, 뭐 MES 등 이런 시스템을 각자 시스템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하고 이제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런 AI 에이전트가 이제 팔란티어 위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가 즉시 전사의 실제 시스템에 반영되어서 물류를 멈추거나 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실물 결제 행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AI 에이전트, 일반 에이전트가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지만 이런 팔란티어처럼 이런 조직의 전체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AI 에이전트가 이런 팔란티어의 솔루션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강력한 보안입니다. 보안. 이제 정부, 군사, 국방 쪽에서 팔란티어 솔루션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누가 왜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이 결정을 내렸는가를 완벽히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AI 에이전트는 이런 것들을 좀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팔란티어는 이 최고 수준의 보안 인증 이것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민감한 국가 기밀이나 기업 영업 비밀을 다루는 영역에서 일반 AI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팔란티어의 엄청난 경쟁력이다라고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에이전트의 공장 역할을 합니다. 이 팔란티어는 에이전트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를 만드는 플랫폼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 AIP가 이런 기업들만의 특화된 AI 에이전트를 수백 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런 LLM 모델 자체가 바뀌어도 기업의 근간인 온톨로지, 이 디지털 지도입니다. 기업의 모든 데이터가 한 곳으로 모이는 이 디지털 지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크게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팔란티어 솔루션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가가 빠지면서 같이 빠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가 하락이 멈추고 뭔가 시장이 안정을 찾는다고 하면은 팔란티어는 되게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AI 에이전트는 이런 그냥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팔란티어는 경기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장은 뭐예요? 이 선수들이 마음껏 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규칙과 장비를 갖춰둔 것을 경기장이라고 하고 여기에 뛰고 있는 선수를 AI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 그동안 이런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 기업들은 도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소프트웨어 기업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 팔란티어처럼 데이터의 근본 구조를 장악한 기업은 오히려 AI 에이전트들이 많아질수록
통제하고 연결하는 이 필수 인프라로서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죠. 예, 물리 AI라고 하는데 이런 대표적으로 로봇을 운영하려면 로봇의 운영 체제가 필요하죠. 이것도 바로 팔란티어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업무를 팔란티어는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팔란티어의 진가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을 하고 있고요. 이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해외 기업들의 지금 예를 들면 이 타이슨 퓨즈라고 하는 이런 육류 가공 쪽인데 여기는 24개월 만에 약 2,800억 비용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주력 기종 A350을 생산하는 속도가 33%나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기업 BP에서는 시추라든가 생산 현장에서 연간 수억 달러 규모의 비용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재보험회사 스위스 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 이 ROI를 170% 달성했고 이 투자 회수 기간을 7.3개월 1년도 안 돼서 투자를 다 회수를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보건 분야에서 영국 NHS는 대기 환자 수가 28% 감소했고 수술실 가동률이 73%, 86% 상향됐다. 자, 보면 지금 비용 절감에 생산성 폭발에 지금 이 기업들이 매년 이 수억에서 수십억, 수천억을 주면서 팔란티어 솔루션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이 투자 대비해서 그만큼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HD 현대가 지금 최근에 계약을 했는데 수억 달러 규모의 전사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수억 달러입니다. 수억 달러. 수천억 이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형 조선소에 그래서 설계부터 생산까지의 전 공정을 이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겠다. 그래서 선박설 건조 속도를 약 30% 향상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원유 선정부터 정유 공정 최적화까지 사용한다. 그리고 이 HD 현대하고 이 팔란티어가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AI 기술을 한국의 공공기관이라든가 타 제조사에 판매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HD 현대가 지금 가장 이런 적극적으로 팔란티어 솔루션을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도, 그 다음에 방산 쪽은 LI 넥스온에서도, 건설 쪽은 TL ENC에서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팔란티어 솔루션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팔란티어 주가가 작년 11월 달 대비해서 지금 거의 마이너스 38% 정도 빠졌습니다. 최근에 급락을 보면 이거는 뭐 테마주처럼 그냥 빠져버린, 이게 팔란티어 자체가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이런 AI 에이전트로 인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순간 바닥을 잡게 되고 뭔가 반등을 할 때 팔란티어가 좀 강하게 지금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 이유는 올해 초에 나온 이 룰 오브 40. 룰 오브 40이 뭐냐면 이 매출 성장률 플러스 영업 이익률이 40이라고 하면은 우량 기업이 된다. 40이 넘어가는 기업들은 우량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팔란티어는 127%입니다. 127%. 최근에 분기 역대 최고치 기록을 달성을 했고, 매출 성장률 61%, 이익률도 엄청 좋고, 올해에도 지금 룰 오브 40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 매출 성장률도 그렇고, 이익률도 엄청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국방 말고 이 일반 기업들 고객 수도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런 팔란티어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졌지만 이걸 지금 팔란티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버텨야 되고, 지금 구간에 이제 신규라든가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AI 에이전트로 인해서 이런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런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그 대체 불가능하거나 이제 살아남는 기업, 이 팔란티어 같은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 설 명절에 그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AI 에이전트가 대체할 수 없는 기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